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현재까지 최소 94명으로 그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클럽에 다녀온 사람뿐 아니라 이들과 접촉한 가족, 직장인 등 2차 감염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서울에서 어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59명, 신규 환자는 10명이 포함됐습니다. 전국 확진자도 최소 94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32살 남성은 지난 5일 새벽 킹클럽과 소호 등 이태원 클럽 4곳을 다녀왔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최초 확진 환자와 다녀간 장소는 일부 겹치지만 날짜는 사흘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단일 경로가 아니라 여러 갈래 복합적인 경로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용인에 사는 26살 여성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확진된 직장 동료에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부모나 조부모에게 옮긴 사례도 속속 드러나는 등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관련 확진 환자 4명 중 1명이 2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20, 30대가 대부분인 클럽 방문자들 특성상 직장 등을 통해 전국적인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회사에선 20, 30대 직원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 연령에서 노출이 많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반면에 왕성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한국 등 일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나라는 이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는 시점에 2차 감염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가 최근 갑자기 확진자 수가 증가한 사례로 한국과 중국의 우한, 독일을 들었습니다. In the Republic of Korea, bars and clubs were shut as a confirmed case led to many contacts being traced. 그러면서 세 나라 모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봉쇄 조치를 천천히 꾸준히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ortunately, all three countries have systems in place to detect and respond to a resurgence in cases. 외신들은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며 정상화의 속도를 내던 시점에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이 발생한 데 주목했습니다. The reopening of schools here in South Korea has been pushed back by 1 week after a cluster of new cases in Seoul's nightclub district have raised fears of a second wave. CNN 방송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발언을 인용한 뒤 한국의 이번 사례는 정상화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초기 확산 진압에 대체로 성공한 한국은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새로운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방어적인 자세로 되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최초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성소수자가 주로 찾는 클럽이 포함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성소수자들은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당국의 접촉자 추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한 부두에서 화물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에선 1시간 반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상문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 남항부두 앞바다. 해양구조대가 물속에서 한 남성을 끌고 헤엄쳐 나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화물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의식을 잃은 40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늦은 시간 900여 가구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비바람에 날아온 물건이 전선에 부딪혀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M6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엔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 5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빵의 본고장 유럽에선 코로나19 이후 밀가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밀가루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빵 굽는 유럽, 밀가루가 없어요. 이게 뭘까요? 커다란 물레방아가 쉴 새 없이 돌면서 밀을 빻아 가루로 만드는데요. 프랑스에서 14세기부터 운영된 방앗간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박물관급 방앗간들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유럽 곳곳에서 다시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된 유럽인들이 집에서 빵 굽는 시간이 늘자 수요 급증으로 밀가루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선 코로나19 이후 밀가루 판매가 폭등하기 시작해 지난해보다 229%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형 마트에서는 이렇게 밀가루 선반이 텅 비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로 대형 정육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고기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럽발 밀가루 대란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죠. 산불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산림청에 따르면 논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이 봄철 산불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해충 박멸을 위한 논 태우기는 해충의 천적까지 없애 사실상 병해충 방지 효과가 거의 없다는데요. 오히려 미세먼지만 생기고 불이 주변 산과 민가로 옮겨붙어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만 커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허가 없이 논 밭두렁에서 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은 불법인데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실수라고 해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각 작업을 해야 할 때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산불 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공동소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